2% 3% 수익이라도 좋다. 규제 덜한 꼬마 빌딩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평당 시세가 이만큼 나온다. 3% 나오긴 쉬울 것 같아요. 평당 10억이에요 10평 공급 면적은 한 20평 되죠. 200억이죠 200억. 이게 3% 나오려면 얼마예요? 연 6억 나와야 되네요. 월로 나누면 얼마예요? 월세 5천만원. 명동에서 3% 나오려면 10평짜리에 월세 5천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보증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3% 수익이라도 좋아요. 주택보다 대출 등 받기 수월. 당연히 수월하겠죠. 중산층 직장인도 영끌 투자 하라고 유도하는 거죠. 예전에 4%는 돼야 되는데 지금 2, 3% 수익만 올려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리모델링 잘해야 3% 중후반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이야 대출금리가 1, 2% 이 정도니까 3% 중후반 수익을 내는데 경제 위기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대출금리가 3% 중반 정도 됐었죠. 수익을 이만큼 낼 수 있느냐? 절대 못 내죠. 예금만도 못한 수익이 날 것이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파트 오피스텔 다 막히니까 상가로 수요 대이동. 과연 대이동하고 있을까요? 보수적 접근으로 뭐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도? 지금처럼 얼어붙은 경기에서 지나친 레버리지 활용은 경계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다. 수익률 3% 정도 되면은 은행보다 조금 더 나오니까 내 돈 주고 사라. 자, 그런데 어때요? 매출이 작살나고 있죠. 임차료 연재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들어가고 있죠.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죽으면은 상가 건물주들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임대인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착한 임대인들 좋죠. 그분들은 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따박따박 다 받겠다 하는 건물주들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공실 나면 어떻게 되죠? 석 달간 2만 곳이 폐업했습니다. 39만 개에서 37만 개로 줄었다. 개폐업 합쳐서 2만 개 줄었다는 거죠. 공실이 최소 2만 개라는 거죠. 왜 최소라고 말하냐? 하나가 폐업했는데 3개짜리 쓰던 거예요. 건물주 A, 건물주 B, 건물주 C한테 모두 임대료를 내면서 요걸 터가지고 크게 장사를 했다. 크게 장사하면 문제가 뭐예요? 한 달에 임대료가 1000단위 이상은 나가는데 타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지출이 확 나오면서 순식간에 폐업할 수 있더라. 이런 경우 같으면은 2만 개 이상도 날 수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 지금 가장 큰 부담 뭐예요? 임대료. 계속 이야기했죠. 뭐 지금 어차피 뭐 직원 둔 자영업자 좀 줄었고 없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즉 직원이 많이 잘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지만 소주성 자꾸 이야기하고 얘가 정부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들 무너진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임차료였다. 이 임차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건물값이 오르니까. 건물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주택값이 오르니까. 주택값이 토지값을 올려서 다른 상가 건물들까지 가격을 다 띄워버리더라. 이거 낮추면은 사실상 소주성 진행해도 됐는데 얘가 안 낮춰져서 문제였던 거죠.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거 해야 될 거긴 한데 급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소주성 왜 해야 되는지는 이야기했죠. 출산율 때문에 집에서 애볼 시간이 없는데 최저임금 올려서 어느 정도 생계는 보장되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육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좋아진다. 문제는 뭐예요? 상가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소주성부터 해버리니까 문제가 커졌다는 거죠. 과거에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급해요. 언론들은 계속 반대하지. 왜냐면 자기네들 이권 건드니까. 기득권들 계속 반대하지. 정권이 길게 갈 것 같진 않지. 그러니까 이번 정권 내에 빨리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급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임대사업자 파악해야 되니까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엄청난 혜택을 줬다가 역풍 맞은 거였고 이런 것들이 실수들이 나오더라. 사실상 장기적으로 플랜 잡고서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게 보이게 된다면은 더 유지할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무덤 파는 경우도 된다는 거죠. 중대형 상가 공실률 2017년 9.5%였는데 지금 12%까지 늘었다. 20% 이상 늘었죠. 매물 등록 건수 늘어나고 있죠. 권리금이라도 받으려고 매물 내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 남았겠다. 상가 분양업계 한숨 이야기 나오죠. 분양도 지금 망했어요. 왜? 특히 상가 분양, 신도시 상가 분양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경고 굉장히 많이 했었죠. 첫 번째, 상권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오래 걸리죠. 입주가 다 돼야죠. 근데 분양가는 너무 비싸다. 대치동 학원가가 7천이죠. 평당. 근데 위례에서 평당 1억짜리가 나왔죠. 다산 평당 5, 6천까지 나왔습니다. 분양할 때. 미사 이런 데도 5, 6천 나오죠. 상권 형성되기도 전부터. 되겠어요? 마곡도 평당 5천은 기본이고 뭐 1억까지도 나왔었죠. 지금 이미 다 형성된 대치동 학원가가 7천인데 특히 신도시 상가 분양은 막 엄청난 호재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보유세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택 보유세 차익 번다고 칩시다. 그 차익이 생길 때까지 차익은 당장 내 돈이 아니고 보유세는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문제죠.
상가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호재는 호재인데 그 호재가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바로 들어온 경우 없죠. 특히 교통 호재가 많은데 2, 3년 만에 돼요? GTX 지금 몇 년째 추진하고 있죠? 위례 트램 운행하고 있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첫 번째로 내가 수익률을 맞출 수 있냐? 나는 수익률을 싸게 해준다고 막 1%, 2%대로 해주더라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자영업들한테는 그것도 비싸다. 그런데 해답은 콘텐츠라고 하고 있죠. 지금 요거 뭐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예요? 상가가 뭐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여기다 상권을 잘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권 만들기에 힘써서 상권이 만들어진 그런 상가를 분양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상권이 만들어진 상가가 분양이 돼요? 상권이 만들어졌으면 거의 그냥 다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상권 요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런 외곽 지역이 하나씩 분양된다든가 이 정도인데 여기보다 비싸요. 여기가. 그렇다고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를 분양받자니 부담이 너무 크고 결국 뭐예요? 해답은 콘텐츠라고 하고서 콘텐츠 있는 상가를 분양받아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뉴스 기사 중에서 상가 분양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후견지명으로 나온 거 말고요. 위례 망했다 세종 망했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 세종 상가 분양할 때 위례 상가 분양하던 시기에 신도시 상가는 위험하다 이야기 하던 데가 있던가요? 언론들이 그렇다. 지금도 뭐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를 홍보해서 파는 거죠. 상가가 굉장히 남는 장사죠. 결국에 빈 오피스 상가 뭘로 하는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다.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차장 증서를 면제하였으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까지 확대해서 주차장 증서를 면제하겠다. 즉 빈 오피스 상가 요거 계속 늘어나봤자 오히려 상권만 침체된다. 당연히 더 침체되죠. 주변에 공실이 널렸는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주택으로 바꾼다. 주택 5,000개에 상가가 200개가 있었다. 이거 굉장히 좀 부담됐었는데 5,150개에 상가 50개로 바꿔버린다. 요 상가는 집중돼서 좋고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상가 분양하려고 계속 저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지금도 주택 안 한다고 상가주택을 상가로 변동하고 있어요. 상가주택이 모인 데가 보통 상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가주택 1층에 보통 뭐 들어와 있어요? 가까운 술집, 그 상권 있는 술집이랑은 다르게 뭐 그 정도 술집이나 뭐 철물점, 슈퍼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와 있죠. 여기다가 막 상가 건물 지어가지고 상가 엄청나게 많이 해봐요. 다 그렇게 경쟁 붙어봐요.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될까요? 아니면 다 같이 경쟁하다 망할까요? 절세 방안이라고 하고 지금 요거 유도하고 있는 거 뭐예요? 멸실 만들어서 공급 부족 프레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요거에 낚여가지고 상가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어떻다? 뭐 한 3층 건물이라고 하면은 여기 건물주 살고 여기 한 4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전세 놓고서 자기 비용 부담 줄이고 여기서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하면서 조금씩 쓰는 거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출 플러스 보증금 플러스 자기 자본 이걸로 거의 딱 맞춰서 집을 산다. 요 사람들이 일단은 주택 상가를 해가지고 상가로 바꿔버린다. 바꿀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비용이 될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살 곳이 없어진다. 사는 곳을 따로 구해야 돼요. 당장 지금 상가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절세 방안이요? 세금 아끼려다가 그나마 받던 월세까지 못 받으면서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주택수 줄여서 세금 줄인다 이런 꼼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상 위험한 방법 알려주고 있는 거다. 저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상권도 죽어가고 있는데 상가주택 개조해가지고 그 주택가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겠느냐. 상권도 아닌데인데. 상가 경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해 중순이죠. 감정가 7% 낙찰도 나왔다. 근데 막 꼬마 빌딩은 몸값 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유도하고 있어요. 감정가가 낮은 거예요. 꼬마 빌딩은.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요거보다 훨씬 더 비싸요. 얘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값 뛰는 경매 시장에서. 하반기에 지금 뉴스 하나 없어요. 한 10% 미만 정도 나와줘야지 뉴스에서 띄우지. 50% 낙찰, 반값 낙찰 이런 걸로 뉴스에서 띄워줄 것 같아요. 그런 거 괜히 얘기했다가 상가 분양 안 되면은 건설사들한테 그 언론사만 인기가 없어지는 건데 뉴스 낼 것 같아요. 지금 상가 낙찰률 어떨까요? 그때보다 뛰었을 것 같아요. 7%처럼 극단적인 게 안 나올 뿐이죠. 거기다가 지금 임대료 인하 요구도 권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집값 올리는 거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었죠. 뭐 1년마다 하면서 요걸 가지고 임대료를 올리겠다. 근데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 같은 굉장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 요인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 요인으로 차임 증감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높여야 될 거는 사용 못한다. 주택은 그렇고 상가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건물주의 권리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차인도 권리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들을 임대인들이 갑질하면서 쓸 수 있다라고 이 기사들에서 나오는데 을들이 저런 거 함부로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시장과 임차시장이 굉장히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차 3법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했던 거고,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 있었죠. 임대료 상한제하고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 있었다. 상가는 임차인의 권리가 먼저 들어가서 보장되어 있었고 그게 임대료를 엄청나게 상승시켰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주택에서는 똑같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안 되면 쓰세요. 어차피 나갈 생각하고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 결론, 자영업 침체 앞으로 심해질 거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3% 수익이 좋다? 리모델링 잘 되면 3% 중후반 나온다? 리모델링 하는 비용은 생각 안 해요. 상가 지금 1, 2년만 가지고 있다 말 거예요? 지금 극단적인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3% 수익이 나오는 거지, 상가는 금리 영향 많이 받죠. 금리 조금만 올라가면은 1%대 나올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공실 걱정은 안 해요. 자영업 침체가 심해지는데. 꼬마 빌딩 뜨고 있다고요? 낙찰가율 높다?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다? 꼬마 빌딩은 감정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시세를 측정하는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정가 낮게 때리고 저걸로 증여세 낮게 때려서 넘기고 그런 식으로 탈세 혐의로도 많이 사용했던 거다. 꼬마 빌딩이 지금도 왜 인기 있어요? 거기서 수익 올리려고? 속지 마세요. 저 꼬마 빌딩은 증여세 탈세하기 위한 용도예요. 예를 들어 꼬마 빌딩을 80억에 사서 감정가는 한 20억 나와요. 20억을 가지고 증여를 해요. 증여세 한 20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죠. 그리고 요거 다시 80억에 판다. 20억의 증여세를 내고서 80억을 증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려는 거예요. 꼬마 빌딩의 인기가 저거 외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런 말에 속아서 상가, 꼬마 빌딩 내가 저걸로 노후 대비해야지, 혹은 지금 젊은 나이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걸로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아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골로 가는 거 순식간이다. 특히 신도시 상가, 신도시 쪽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